안녕하세요.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은 촌장과 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아쉽지만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쵸?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촌장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수꾼 나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또는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얘기하면 촌장이 독재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의 밑에서 열심히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촌장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자신의 권력도 조금씩 키우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촌장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사는 인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대충 보이죠? 아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음 쪽은 다가 병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병은 실제로 아픈 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 다가 이리때를 흰구름이라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저 나이 때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진실만 얘기하는 거짓도 필요한데 그렇게 진실만 얘기할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촌장이.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아픈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이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얘기를 다 듣고 왔겠죠. 자,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희곡의 특성 중에서 희곡은 그렇죠.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의 대본이다.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고 인물 수의 제약이 굉장히 많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냐라고 했더니 촌장이 마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면서 촌장이 관객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희곡의 특성상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곡의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희곡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객을 무대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객들,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촌장이.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자,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죠?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때인지 흰구름인지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파수꾼 다는 촌장이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얘기하지 않기로. 그렇죠? 자, 그래서 파수꾼 다는 막루를 향해 걸어가고요. 나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힘껏 자랑해야 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파수꾼 나는 권력의 하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열심히 해라. 너는 파수꾼이니까. 그쵸? 자, 촌장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파수꾼 다는 막내에 올라가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침묵이 이렇게 길까? 그쵸? 왜 길까? 그리고 얘기를 하죠. 자, 침묵이 긴 이유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흰 구름이 있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적 갈등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게 맞는 방법인가 틀린 방법인가. 그쵸? 굉장히 많이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리 때가 다가온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파수꾼은 그쵸? 이 파수꾼 단은 설득 당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회유 당한 거예요. 맞죠? 자, 누가 이겼습니까? 네, 회유했다라는 거는 그렇죠. 촌장이 승리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이게 1970년대 정치 현실이라고 하면 촌장이 이겼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겼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파수꾼 다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파수꾼 나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도 너무 어리석다. 자, 우매한 사람이다. 자, 우매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쉬운 표현을 쓰면 어리석다. 자,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파수꾼 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파수꾼 다도 뭐 당한 거예요? 회유를 당했고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는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논리를 믿고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북소리를 계속 양철북을 칩니다. 양철북을 친다라는 건 북소리가 난다라는 건 이리때가 나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힘들까요? 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자, 1970년대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북이 쳐들어온다, 간첩이 나타났다, 뭔가 잘못된 이념이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로 계속 만들어내면 마을 사람들, 즉 우리 국민은 어떨까요? 네,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밖에는 위험한 것이 없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당시 1970년대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리때는 물러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촌장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흰 구름은 없다. 이리때만 있다.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질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철북도 계속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을 광장에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하자라고 얘기해요. 운반인. 자, 여기에서 수다쟁이 운반인을 처벌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리때가 없다라는 걸 이 운반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리때를 유지시키려면 누가? 네, 이 운반인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막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옵니다. 나는 촌장과 다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요. 촌장은 그렇죠. 한간찐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일생을 지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나가서 진실을 알려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미 파수꾼 다는 막루에 올라가서 이리때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이리때라고 외쳐버린 파수꾼 다이기 때문에 파수꾼 다 같은 경우는 다시 마을에 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 진실을 믿지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것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촌장은 마을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요. 자, 이건 그냥 거칠게 들려올까요? 아니에요.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 부는 소리는 파수꾼 다의 심리 상태일 수도 있어요. 파수꾼 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마을에 오지 말라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현실, 그쵸? 그 현실의 분위기가 어떻다? 네, 거칠게 부는 바람 소리와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촌장이 얘기합니다. 난 저 사람들이 싫다.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고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워하던 것, 어떤 이상향, 이상적인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이 말은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민중을 현혹시키는 말인 거예요. 현혹하는 말. 무슨 얘기냐? 아, 나도 옛날이 참 그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랑 비슷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자극, 그리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쓸쓸하다고 촌장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나는 계속 아부를 떨지요. 그쵸? 이 아부 떠는 이 모습은 특히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인물이에요. 무지한 인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파수꾼 나는. 자, 퇴장하고 파수꾼 다가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슬프죠? 자, 이 파수꾼 다도 결국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 이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다라는 거예요. 파수꾼 다의 이 순응의 모습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진실을 알고 있는 애가 왜 저러고 있지? 그것과 동시에 또 뭘 느끼냐면, 그런데 참 불쌍하다. 이 두 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순응하는 파수꾼 다해서 분노와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막루나 양철북, 딸기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강백의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화적 기법을 썼다라고 했어요. 우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이런 우화적 기법을 사용했을까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이리떼, 막루, 양철북, 흰구름, 딸기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리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리떼는 마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을을 지배하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흰구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진실인 거죠, 진실. 뭐가 없다? 이리떼가 없다라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970년대 우리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 자유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리떼와 같은 거기 때문에 흰구름,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거죠.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막루와 양철북은 그렇죠. 이리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루와 양철북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면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통제하기 위한 장치, 권력의 장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기는 어떤 공감을 얻기 위한 회유책 같은 건데, 근데 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자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떼, 지배 개념, 억압하는 개념, 또는 무슨 억압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은 써줬으면 좋겠고, 흰구름은 실제로는 자유가 있다, 평화가 있다 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왜 하필 우화를 썼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썼습니다. 우화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솝우화하는 것처럼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빗대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빗대어서 돌려 말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화적인 기법은 돌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강백 작가는 우화적 기법을 사용했을까? 자, 첫 번째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화적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그때는 독재 정치 무서웠어요. 이거 비판하면 다 잡아 들어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금기시 했던 거예요. 무언가를 비판하면, 권력을 비판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권력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런 우화적 기법을 사용했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언제 어느 시대든 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편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 전체 내에.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도 권력은 계속 유지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은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방법이 아닌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을 같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학습활동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작품 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인지 선생님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쵸? 우리는 보통 우리가 권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마을 사람들처럼 국민의 입장이에요. 자,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냥 믿죠. 촌장이 얘기하는 거 그냥 믿습니다. 막루에서 양철북을 두드리면 그냥 긴장해서 도망가다 다치기도 하고 죽어요. 그걸 그냥 믿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쵸?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펴보고 실제 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도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파수꾼 다나 파수꾼 가와 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있지도 않는 일이 때문에 마을에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거기에서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고민과 생각의 시간을 파수꾼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의 기본적인 특징과 주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요점 정리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강박의 파수꾼 고생하셨고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